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주간 정치 매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비율,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을 보면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 정권 교체 여론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요. 정권 유지 여론은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조금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정권 교체 쪽 여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 보수층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게 12월 14일인가 아닙니까? 그럼 14일. 무려 지금 그 석 달이 넘었어요. 석 달하고 또 이제 열흘 100일. 예. 그러니까 아니 계엄으로부터 104일이고요. 아무튼 그 석 달하고도 좀 더 지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여론조사에서도 기민하게 대응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민주당한테 그게 유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보면요,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이 거의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는 0.78%포인트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 여론은 흐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최악의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가 더 이상 그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나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이제 그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향후 남아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치열한 당내 경선 이런 게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하고 단일화 이슈도 막판에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탄핵 인용 자체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론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이게 20% 가까이 벌어졌잖아요. 예. 프레임 자체가 이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신호죠. 국민의힘이 이번 그 갤럽 조사에서 중요한 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격차, 정당 지지율의 격차가 5%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큰 포로 떨어졌죠. 그리고 탄핵 그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은 이게 국민들의 어떤 굉장한 피로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는 만약에 이 벌어진 프레임을 역전시키려면요. 전국 안정 플랜을 내놔야 됩니다. 이재명 뭐 공격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이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쪽으로 갔을 때 그래야지 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이 애매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 지도부들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저는 이명박 정동영 대결 이후에 가장 큰 표 차이가 날 거다 이번 대선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이 지금 유탄을 맞고 이번 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없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강한 걸 유탄을 이게 이번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5차원이 밖으로 벌어졌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김문수 후보나 이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다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지금 그 국민들이 받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반영하고 있고 물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 헌정 질서 회복을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 국면을 이제는 뭐 이재명 반대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이걸 넘어서서 여당으로서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기 대선에서 이 민주당과 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요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주도적으로 회복하자 이런 말씀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해라 이런 건가요? 제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헌정 질서를 주도적으로 회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거꾸로 탄핵 각하 또는 기각에 대한 기대가 커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당장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 각하, 기각에 대한 어떤 여론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론을 낼 때까지는 투트랙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여론전을 펼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국정을 주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복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여론조사 보면은 그 40% 되는 보수층이 지금 뭐 의견 유보예요. 그러니까 저 차기 대선 후보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은 아마도 선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많이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면 좀 이분들의 움직임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이제 선거 조기 대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이재명 대표와 겨뤄서 경쟁력이 있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더 얘기 계속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가장 난감해진 건 누구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내 비명계? 예. 네. 네. 일단 이제 비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죠. 얼마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이제 실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광화문으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화문에 나갔다 한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에서는 비명계 일부 주자들이 경선 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거든요. 종천 의원도 어제 나오셔서 타올 던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김두관 전 의원 빼고 전의를 불태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비명계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이게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도 이제 그런 그런 성격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서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의 입지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비슷한데요. 저는 그래도 순서를 좀 바꿔서 국민의힘이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무죄 이렇게 완벽하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소심 유죄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이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대표를 압박하려고 했을 텐데 이게 이제 확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한계조차도 이제 탄핵을 탄핵을 찬성했던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이거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종의 멘붕에 빠졌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길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선에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만으로 이기는 후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얘기를 돋보이게 하지 않으면 대선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트럼프 선거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반대에 올인하다가 진 거잖아요. 트럼프는 어쨌든 자기 비전을 가지고서 선거에 임했던 것이고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국민의힘이 계속 이재명만 보이면 그리고 이재명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걸로 올인하면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고 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지층도 뭔가 포지티브한 어떤 이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명계는 사실상 공간이 다 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경선에 도전하는 것 자체도 고민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명계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기대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가 이게 이제 유죄였으면 그래도 또 뭔가 이게 있었을 텐데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나오고 나서 용산 대통령실이 TV 다 끄고 또 전화기도 다 끄고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겉으로는 그런데요. 전 속으로는 윤 대통령 측도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무죄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재판관들이 약간 좀 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가 살아난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도 이제 이를테면 수혜자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차기 대선 거기에 어떻게 관계가 연계가 되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이 사회 정치 사회에서는 균형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쏠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쏠림이 강화되고 있어요. 무죄 선고 이후에. 그러니까 개혁신당 의원 빼면 189석을 장악하고 있죠. 또 윤 대통령은 지금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아서 완전히 날개를 세 개짜리 날개를 달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국민들은 좀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심리가 작동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재판관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이제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대선이 방금 유승찬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대선이라는 게 미래 투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대선에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힘이 너무 막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론, 심판론이 저는 핵심 어떤 선거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만약에 탄핵 결론이 나오면 자기 얘기, 미래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아무튼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 그분은 코가인가 그거 하더라고요.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코리아를 위대하게 코리아를 위대하게 그런 거죠. 성장한다 다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번에도 출마했었고 준비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주자들이 오히려 애국주의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본 게임이 시작되면 이재명 대표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고 승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영 이명박 겨뤘을 때 500만 표 이상으로 이제 제일 컸죠. 제일 컸는데요. 전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진보 유권자들이 대거 기권했어요. 그러니까 진보 유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대선에서 누군가를 심판할 때는 열심히 나와서 투표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자기 세력을 심판할 때는 투표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를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 안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51대 49의 싸움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2030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지지로 어느 정도 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다. 오히려 저는 근소하게 1~2% 내에서 접전을 펼칠 거라고 보고 있고 보수 쪽 승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네네.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이렇게 쭉 길어졌는데 저는 사실 헌재 판결이고 이재명 재판이 이재명 재판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연계시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뭐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처럼 하면 제가 느끼는 요즘의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장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뭔가 투표하는 자부심이 안 생겨요. 도무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정동영 선거 때 진보들이 포기했던 것처럼 보수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상태라면 이 프레임도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약 10% 내외에서 프레임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 민주당이 압승한 거잖아요. 근데 20%까지 벌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기 대선이라는 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지금 이미 지금 이 보수층의 어떤 감들이 이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보수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는요. 보수층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독이에요. 이 보수층은요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수층이 투표 안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총선하고 대선 좀 다릅니다. 총선은 이제 투표율이 6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대선은 이제 77%, 78%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정권 유지냐, 정권 심판이냐 이게 10% 이상 벌어져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최악이라서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사실은 그러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중도층은 70대 25예요. 탄핵 찬성과 이 반대가. 그 중도층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선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탄핵 반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탄핵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탄핵이 끝나면 다시 제로 세팅 이렇게 시작된다.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뭘 찾았는지 아세요? 한국갤럽이 2017년 3월 첫째 주 대선 후보 지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4%, 자유한국당 12%, 국민의당 9% 엄청 차이 났죠. 자, 그런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이때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이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문재인 후보 34%, 안희정 후보 15%, 안철수 후보 9%, 이재명 후보와 황교안 후보 각각 8%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때도 엄청 차이가 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근데 막상 선거 결과를 봤을 때에는 안철수 플러스 홍준표 플러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3명의 후보의 득표율의 합이 문재인 후보보다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때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요. 범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한 65, 7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황교안, 유승민 2명 정도밖에 없었고. 지금 유승민 후보는 여기 나오지도 않고 황교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때는 야권으로 봐야죠. 야권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도 시작할 때는 그 민주당 쪽 그 지지율이 더 많았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 뭐 단일화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보수 색채가 짙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아까 이제 34%였잖아요. 그리고 이 34% 외에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거의 없어요. 김동연 유승민 후보는 당시 1% 나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은 51대 49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4주째 이거 하고 있어요. 4주째. 이렇게 좀 지지율이 안 나오는 여권 후보들이 운동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좀 움직이면 강성 지지층이 아니 지금 우리는 탄핵 기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뭐 무죄 이런 걸 떠나가지고 탄핵이 이 심판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뭐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흐름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뭐 2017년 당시랑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탄핵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뭐 그때는 뭐 탄핵 반대 세력이 훨씬 탄핵 찬성이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고 압도적이죠.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탄핵을 주도했죠. 그러니까 탄핵을 주도한 게 그 후보였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은 이게 탄핵 여론이 커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중도무당층,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것이 더 이제 갈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마지막까지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그러면 뭐 제가 볼 때 우리 엄 소장님 말씀대로 51대 49 게임이 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저는 회복 못한다고 봅니다. 이 선거운동도 못하고,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막 대선 행보를 하고 다니는데, 이쪽은 이거 엄청난 손해일 것 같은데,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오늘 조선일보에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104일째 빈집털이. 그래서 어제일 거예요. 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 대충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 여권은 대통령 권력의 공백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 틈새를 비집고 혼자서 다 해먹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대체로 공감하는데요. 저는 이제 다만 이게 우리 지금 정치 사회 분위기에서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의 기대가, 그리고 여론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막 주장한다기보다는요,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결론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항마를 빨리 뽑아서 대한민국의 비전, 뭐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이런 어떤 보수의 장점들을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헌법재판소가 예. 국민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치가 어딘지 시험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군요. 은행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국민도 해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국민의힘이 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저께인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 네거티브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맞습니다. 뭐냐면 원래 보수의 영토였던 중도 보수를 다시 이거를 끌어오려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뭐 사법 리스크 그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국민의힘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하이 AI. 다들 연금력 하던데 연금력이 뭐야? 연금력은 투자로 연금을 잘 키우는 능력입니다. 아, 연금도 투자하면 달라지는구나. 네, 지금 옮기세요. 연금력이 탄탄해지는 삼성증권으로.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클릭 말고 지우세요. 받지 말고 끊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세계 평화를 향한 끝없는 여정. 천원궁 박물관 그랜드 오프닝. 우리 인류가 소원하는 평화의 세계, 이룰 수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염원을 담아 천원궁박물관 그랜드 오프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행사조직위원회. 오늘의 퀴즈.